예, 그럼 반론에 대해서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된 제초제 라운드업은 사실은 유해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를 주장하냐면 제초제라고 하는 게 살충제라고 하는 게 다 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 글리포세이트가 들어간 제초제 라운드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해로울 건 없다. 혹은 오히려 덜 해롭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 주장의 근거를 되게 복잡한 화학 방정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다지 신뢰가 가진 않아요. 자, GMO를 압도적으로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어딜까요? 압도적으로. 그냥 조금 많이 1위가 아니고 압도적인 1위 국가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성분 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럼 반응이 뭐냐면, 아이, 그러면 그냥 담배가 해로우면 순한 담배를 피세요. 라고 주장을 하는 꼴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우리는 담배에 뭐가 들어가는지, 어떤 물질이 포함되는지는 절대로 당신에게 알려줄 수 없어요. 목이 아파요? 폐암에 걸릴 것 같아요? 그럼 순한 담배 피세요. 이런 정도의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아니, 제초제하고 살충제가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글리포세이트가 좋아, 위험하다고 치자. 그럼 그거 없이 어떻게 농사 질 거야? 그럼 유기농을 하시든가. 실제 반응이 이래요. 그럼 유기농을 하시든가. 어쩔 수 없어. 그럼 유기농 하면은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기농 하면은 생산량을 감당 못해서 오히려 인류에게 식량 재앙이 올 텐데 라고 말을 하면서 은근히 몬산토가 그래도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아직은 논란 중이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몬산토가 세상을 구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해요. 맞는 말일까요? 지금은 사실 몬산토가 특허권이 지났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 라운드업과 같이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된 살충제, 제충제를 엄청나게 만들고 있거든요. 현실은 이게 공급량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지금 글리포세이트 가격이 막 올라간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퍼부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먹는 식품이 다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해 보신다면 야, 이게 상당히 심각한데 우리가 예상 밖에 너무나 모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전쟁의 화학물질을 만들던 기업이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된 제초제와 살충제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들을 옹호하는,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다. 위험하지도 않다가 아니라 위험이 입증된 적이 없다. 아니면 그나마 덜 해롭다. 조금 해로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덕분에 식량이 많이 늘어나서 다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기도 하는데 농민들은 라운드업 같은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된 제초제 덕분에 농민들은 그럼 부유해졌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먹는 식품 종자가 우리나라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다 몬산토 거예요. 몬산토 코리아가 식품 종자에 관한 권리를 다 가져갔거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아쉬운 답답한 상황이 하나가 전개가 되는데 그러면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랑 비슷한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야, 먹지 마. 그렇게 뭐 GMO가 위험하다, 뭐 글리포세이트 들어간 뭐 제초제 위험하다, 이게 인체에 뭐 발암 물질이다, 암을 일으킨다, 뭐 또 뭐라고 합니까? 뭐 자폐증을 일으킨다, 뭐 수많은 질병을 일으킨다, 뭐 혈액에 뭐 위험하다라고 하면 너 먹지 마!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있죠. 예전에도 그런 말 했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안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과자가 몸에 안 좋다고요? 과자 안 먹이면 되잖아요. 아이스크림 안 좋다고 아이스크림 안 먹으면 되잖아요. 라고 말들을 하시죠.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농민들은 행복해지지 않았고요. 먹거리를 먹는 소비자들은 안전해지지 않았고요. 더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 글리포세이트가 들어간 식품을 안 먹을 방법이 거의 없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글리포세이트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든 하지 않든
혹은 그 성분이 뭔지를 알고 있든 알고 있지 못하건, 몬산토가 무슨 회사인지를 알던 모르건 상관없이 우리가 먹고 살려면 문제의 이 GMO와 글리포세이트의 한 쌍을 피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야, 어떻게 해야 될까? 유기농 제품을 사서요, 그걸로만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데요. 식재료 있잖아요. 식재료. 전분가루를 여러분이 만들어 드실 겁니까? 밀가루도 만들어 먹고 옥수수 가루도 만들어 먹고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글리포세이트 논쟁은 사실은 모두가 동참해야 되고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안전을 위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안전할 수도 있고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면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안 먹는 게 맞는 거죠. 위험하지 않다는 걸 입증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위험한 걸 네가 입증해라고 요구를 합니까? 먹거리에 대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방식인 거죠. 접근 방식이. 자, 그래서 이제 독일은 사용 금지하겠다고 해요. 자, 오늘 글리포세이트가 포함된 제초제와 살충제를 근간으로 하는, 바탕으로 하는 화학농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글리포세이트 논쟁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좀 영상을 찾아보시거나 주변에 있는 그 먹거리에 관한 관심 있는 분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볼 만한 굉장히 심각한 주제라고 하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은 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하는 지구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한 가지 방법, 기술적인 방법. 저는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한 표를 던지는 입장인데요. 자, 이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탄소 포집 기술을 가진 회사가 캐나다 국적의 회사인가 그런데요. 그 회사가 이제 그 기술을 가진 어떤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이렇게 끌어모아서 기후위기를 낮추겠다라고 하는 이 방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냐면요. 그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에 필요한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마 그 에너지가 하나도 없이 탄소가 포집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시죠? 자,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냐면, 현재 인류가 쓰고 있는 천연가스라고 하는 에너지의 115%, 1.15배의 에너지를 탄소 포집 기술에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죠? 그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친환경적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그 에너지를 만들려면 그 토지는 또 어디서 나죠? 땅은 어디 있죠? 농경지와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럼 에너지를 만들려고 농경지를 버려야 될까요? 그럼 그 농경지에서 나는 농산물들이 줄어들 텐데, 그럼 우리는 뭘 먹죠? 에너지를 포집하려고 땅을 쓰고, 땅을 쓰려고 물을 쓰고, 물을 써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경작지를 줄이면 기후위기를 극복하려고 먹거리를 없앤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이 풍선효과처럼 어디를 누르면 기술은 한 분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가 힘든데요. 야, 이게 가능한가? 저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탄소 포집 기술과 같은 것이 부차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기후 위기의 한 방법이 되지는 못한다 라고 나름대로는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탄 축하드리고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